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게 보여서 저도 자꾸 시간을 놓치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또 경고음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급하게 맞췄어요. 계속 이어서 볼게요. 세 번째는 사이즈야. 사이즈. 규모라고 해요. 사이즈는 규모. 우리말로 안 써져 있을 것 같으니까 규모 한번 적어보자. 규모.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구성원 수를 얘기해요. 조직 구성원 수가 얼마나 되니?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대기업, 중견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분류할 때는 단순하게 조직 규모만 가지고, 그러니까 사원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매출액이라든가 자산 규모 갖고 구별도 하게 해요. 자시요? 말이 이렇게 안 나와. 인원수만 가지고, 구성원 수만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자산 규모라든가 뭐 매출액 규모 이런 것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것만 알아둡시다. 중견기업은 보통 300명 이하.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규모가 아주 작은 기업이죠. 그럼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사원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해보세요. 5,000명. 그러면 이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 구조가 좋겠어요? 조직 구조. 아무래도 5,000명 정도 되면 사업부가 존재하겠지. 사업부가 예를 들어서 한 7개 정도 존재하고 각 사업부별로 기능 단위 부서들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 5,000명 되는 조직을 그냥 기능 단위 부서만 있는 조직으로 구성하기에는 부족하지.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대체로 요새는 기능 단위 부서 구성원 수가 10명 내외예요. 기능 단위 부서를 요새는 대부분 조직이 팀제를 선택하고 있고 팀에서 인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팀장 포함해서 10명 내외라고. 그러면 팀이 7개 있다 그러면 10명씩 70명일 거 아니에요. 기능 부서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죠? 근데 사업부가 몇 개씩 되는 조직들은 예를 들면 70명 해갖고 사업부가 한 10개 정도 된다 그러면 대기업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구성원의 수도 조직의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계에 반영을 해야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오르거니제이셔널 컬처, 조직 문화. 조직 문화도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자,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 컨설팅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제가 다녔던 회사긴 한데, 앞에다가 뭐 굳이 붙이고 싶진 않지만, 경영 컨설팅. 요새는 뭐 부동산 컨설팅도 있으니까. 경영 컨설팅 회사. 근데 보통 컨설팅 회사라고 경영 쓰진 않죠. 뭐 하는 거예요? 회사 운영 방향성 도와주는 거야. 경영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컨설팅 쪽 뭘 많이 했냐면 전략하고 그 다음에 성과 평가 많이 했거든요. 주로. 이런 거. 전략은 이제 조직 전사적인 차원이고 성과 평가는 주로 인사 관련된 거지. 그래서 인사 조직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 컨설팅 회사 자체를 보면 어때요? 보통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면 지금은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보통 이제 석사과정 마치고 컨설팅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저는 박사니까 경력도 있고 제 나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석사과정에 있는 친구 한 2명 정도. 이 친구를 데리고 3명이 이제 팀을 만들어요. 3명이 팀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라는 회사 가서 성과평가 하는 거예요. 성과평가 틀을 만드는 거지. 직원들 한 5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500명을 어떻게 성과평가할 수 있는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년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그럼 3명이 이걸 다 하는 거야. 그럼 3명이 이걸 할 때 제가 뭐 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석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을 뭐 나보다 학위가 없으니까 니네들이 인사 쪽에 대해서 뭐라니 이렇게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저보다 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의견을 잘 교환해야 돼. 그러니까 위계의식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 가면요. 장점이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박사님들하고 상당히 의견 교환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의견 말해보래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 경험한 걸 토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피드백도 하고 전 많이 배우죠. 그분들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당히 수평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문화를 보면 뭐 안 그런 회사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컨설팅 회사는 조직 문화가 상당히 수평적이었어요. 뭐 연차나 나이, 그다음 경험이 일천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의견을 상당히 잘 들어줬거든요. 물론 뭐 컨설팅 회사도 컨설팅 회사 나름이겠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서 형태를 굳이 두지 않았어요. 그냥 굳이 얘기한다면 팀제 수평적인 수직적인 어떤 위계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조직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상당히 조직의 어떤 설계가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확장하면 연구소 같은 경우도 연구원들의 서로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상당히 수평적이지. 반면에 군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율이 중요하고 엄격하니까 조직 문화가 수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구조도 상당히 수직적으로 설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조직 기술, 오르거니제이셔널 테크놀로지, 조직 기술이에요. 조직 기술도 잠재적으로 조직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구두 제조회사, 예를 들면 금강제화라는 틀렸다. 금강제화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구두 제조하는 회사. 이 금강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공장에 가면은 구두를 막 30년 정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마스터급, 장인급. 그러면 여기 밑에 사람이 하나 붙겠지. 도제식으로. 그리고 이 도제 밑에 도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라인. 지금 우리가 좀 조직 구조를 배우고 나서 이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 우리가 보통 라인이라는 말 써요. 뭐 우리 개그계에도 뭐 이경규 라인, 뭐 강호동 라인, 뭐 누구 라인, 뭐 유재석 라인 이런 말 쓰듯이 이런 식으로 어떤 구두 제조라는 거는 그 회사만의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가 이 장인들에 의해서 응축된 그런 회사잖아요. 그 기술들을 다른 세대 사람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이런 라인을 형성한다는 거지. 실제 조직 구조를 보면 라인 조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라인 스텝 조직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조직이 보유한 기술도 상당히 조직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소규모겠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오스트리아의 짤스부르크인가 어디 가면 우산만 몇 대를 만든 회사가 있는데 이제 가업을 이어서 하거든요. 또 마찬가지야.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아들이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규모가 작고 가족적인 경영을 하고 조직이 보유한 기술에 따라서도 조직 설계를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컨텍스추얼 디멘션 설명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네. 이번에는 구조적 차원 스트럭처럴 디멘션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포멀라이제이션, 공식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쓸게요. 공식화. 공식화라는 건 뭐냐면 과업이나 절차, 직무 내용 등이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특히 가보면은 이렇게 업무 분장이라고 해가지고 써놔요. 예를 들면 뭐 청소, 유원, 그 다음에 뭐 빨래, 원위, 그 다음에 육아, 위원 이런 식으로 쭉 써있다고. 직무와 권한을 이렇게 같이 써놔요. 누가 담당하는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업무 분장이라고 하는데 규모가 클수록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하겠지.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부서에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요새는 좀처럼 많지 않지만 50명 정도 된다. 한 부서 인원이. 그러면 이 부서 인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적어 놓는다. 누가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 절차는 어떻게 되고 직무 내용 같은 거 이런 거 다 써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규모가 클수록 공시화가 일어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대기업일수록 업무가 더 많이 쪼개져 있어요. 대기업일수록.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연역도 오래됐을 거 아니야. 기업 역사도 오래됐고 기업 에이지, 오르거니제이셔널 에이지, 기업 연령, 조직 연령 이런 말을 쓰거든요. 에이지가 오래될수록 또 마찬가지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 사규 같은 것도 상당히 정확하게 써 있어. 지각 몇 번이고 부담 계획은 5번이면 뭐 해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써 있다고요. 이게 포멀리제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스페셜라이제이션. 우리는 이걸 전문화로 번역해요. 스페셜라이제이션, 전문화. 직무가 개별 업무로 세분화된 정도를 얘기해. 다시요. 직무가 개별 업무로 세분화된 거. 자, 그래서 이걸 얘기해. 우리 저번에 직군하고 직무 배웠는데 이 사이에 직렬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직군을 우리가 잡 패밀리라고 얘기하고 직렬을 서브 잡 패밀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런 거야. 사무직군 그러면 사무직군에 어떤 직렬이 있을 수 있냐면 인사 직렬이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케팅 직렬이 있을 수 있어요. 인사 직렬에는 어떤 직무 있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채용 담당하는 사람 있고, 그죠? 채용을 관련된 직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급여, 보상, 뭐 휴가, 근태, 근무태도 관리 뭐 이런 거 쭉 있을 수 있잖아요. 요게 직무야. 근데 이거는 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직무가 몇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급여하고 보상, 휴가를 묶어서 하나의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그냥 인사관리가 하나의 직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직렬하고 직무는 상당히 조직 규모하고 약간 조직 규모를 봤을 때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직렬이 직무처럼 작용하기도 해요. 어떤 회사에서는 주로 규모 작은 회사에서 그러겠지. 자,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보면은 뭐 리서치가 있을 수 있고 영업 관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직렬이라는 거는 유사한 직무들을 묶어 놓은 거야. 여기 뭐 이제 사무실에 재무 직렬 이런 거 있을 수 있겠네.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전문화도 조직 규모가 크고 조직 연령이 오래될수록 전문화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hierarchy of authority. 권한 계층. 권한 계층은 계속남. 조직의 특성할 때도 그렇고 권한 계층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스팬 오브 컨트롤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스팬 오브 컨트롤. 우리가 이걸 통제의 범위라고 번역해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한 명의 상사가 몇 명의 부하라는 말 쓰기 싫지만 쓸게요. 부하 직원을 거느리느냐 그리고 이 사람은 몇 명을 거느리느냐. 자, 이 그림하고 자, 계속 봐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위에 있는 게 상사예요. 위에 동그라미. 이거 수평적이라는 말 쓸 수 있죠. 수평적. 이거는 수직적. 근데 수평적인 경우에는 통제의 범위가 넓어요. 넓다. 통제의 범위가 넓다. 수평적.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사람이 여러 명의 몇 명의 지금 6명. 여기는 2명.
좁다. 그러니까 통제의 범위가 좁으면 수직적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군대 같은 경우 조직을 한번 보면 통제의 범위가 상당히 좁지. 상당히 수직적이니까. 일반 예를 들면 사병들도 보면 2등병, 1등병, 상등병, 이제 병장 있고 거기에 이제 부사관들 있고 그다음에 뭐 준이 있고 그다음에 소위, 중위, 대위 있고 그다음에 연관급 있고 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상당히 수직적이죠. 제가 근무했던 컨설팅 회사에서는 컨설팅 A팀 그러면 여기 다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에요. 컨설팅 위원 뭐 이런 말 써요. 이해되셨죠? 스팬 오브 컨트롤. 그 다음에 센트럴리제이션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집권화라고 해요. 집권화. 집권화. 뭐에 대한 권한이냐면 이 권이 권력할 때의 권한인데 의사결정의 권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권한을 누가 집중해서 갖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수직적인 조직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수평적인 조직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돼. 디센트럴리제이션. 앞에 D를 붙이면 이게 분권화라고 하거든요. 디센트럴리제이션, 분권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스팬 오브 컨트롤이 넓은 경우에. 그죠? 이 경우에 이 사람이, 이 상사가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의사결정 권한을 자기가 거느리는 직원들에게 부여한다고. 그걸 뭐라고 했죠, 우리가? 임파워먼트. 그치? 권한 위임 기억나세요? 공부했던 거? 권한 위임을 한다고. 그러니까 의사결정 권한을 자기가 집권화해서 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하급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가 마케팅 부서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마케팅 부서를 이끌어가는 부서장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서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거야. 야, 요번에 리서치에 관한 거는 네가 한번 해볼래? 과정에서 내가 피드백을 해줄게. 야, 이번에 영업관리 쪽은 네가 한번 담당해 볼래? 팀원 A가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부서원 A가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권한을 위임시켜 주는 거죠. 조직 설계에 영향을 주죠. 수직적으로 할 것인가, 수평적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5번 프로페셔널리즘. 자, 요 5번은 요거는 전문직화예요. 전문직화. 공식적인 교육과 훈련이 요구되는 정도. 요거는 이런 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앞단에서 HRD 부서 많이 얘기했죠. 서비스업 쪽에서는 특히 인적자원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 인적자원의 개발의 요체는 교육과 훈련이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HRD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왜냐하면 교육 훈련 잘 받아야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보면 뭐 승무원들, 기내 승무원이라든가 뭐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잘 받아야 고객들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교육 훈련 기간이 길어진다. 라는 거. 그래서 최근 부서 조직 설계를 하다 볼 때 부서 중에서 HRD 부분이 상당히 많이 커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비스업 비중도 크고 그리고 교육 기간도 길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4주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10주 이상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HRD를 강화하는 거예요. 전문직화를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일에 이제 배치를 받게 되면 요새 좀 조직 내에서 이제 경력 사원들을 선호하는 게 신입 사원들은 경력 사원들보다 직무수행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신입 사원들을 오랫동안 교육시키려고 한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경력 사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전문직화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직화가 계속 진행되면 상당히 조직 내에서 능력주의가 팽배하게 되지. 이것도 또 말 길어지겠다. 능력주의하고 또 연공주의 얘기하다 보면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빌러티 베이스드 시스템과 시니어리티 베이스드 시스템 제목만 써줄게.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어빌러티 베이스드 시스템, 시니어리티, 다시 시니어리티 베이스드 시스템. 각각 능력주의와 연공주의. 요건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 저번에 시간에 이거 능력주의하고 연공주의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얘기를 못해. 질문을 바로 못하니까. 자,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원 구성비, 퍼스널 레이쇼. 6번 퍼스널 레이쇼는 인원 구성비야. 실제로 한 부서에 몇 명이 할당되느냐? 5명이냐? 10명이냐? 20명이냐? 20명으로 갔을 때는 과부제로 가야 되느냐? 팀제로 가야 되느냐? 20명이면 과부제가 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조직 전체 구성원이 뭐 500명이다. 그러면 사업부 구조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야 되느냐? 10,000명이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인원 구성에 따라서 조직 설계가 또 달라질 수 있다. 사이즈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이즈는 크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분류하는 거고 인원 구성비는 해당 부서나 조직 전체에 도대체 몇 명 정도가 들어가야 되느냐. 조금 더 디테일한 개념이에요. 자,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 강좌만 더 하고 마칠게요. 끝났습니다.